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은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2부에서도 역시 1부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2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023772에 0269번이고요. 그리고 027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1부에서 전화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연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고민 상담 다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행히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특히나 기술주, 엔비디아가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서 기술주의 상승도 또 이끌어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도 했었지만 결국은 뭐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미리 선반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미국 증시는 또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1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2,7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그리고 약간의 굴곡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은 2,700포인트 위쪽에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7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위쪽으로 한번 올라탔기 때문에 한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용이 좀 잘 나왔고 미국 연준 의원들이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기술주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주는 다음 주부터는 해서 일시적으로 월요일장에 미국 효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대응할 때는 순환매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턴을 내주는 종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한쪽에 몰려있던 수급들도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어느 쪽으로 IT에 있던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좀 퍼지는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 수급들을 잘 따라가신다면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또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 주셨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나노신소재. 나노신 소재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4만 1,500원이고요. 비중은 네. 15%입니다. 14만 1,500원에 비중은 15%세요? 네네. 오,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난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정도 되셨어요? 네, 3주에서 한 달 정도. 사자마자 떨어진 거죠? 거의. 네, 사고 나니까 계속 빠지니까 저는 네. 길게는 갖고 갈 수 있는데 네. 비중이 15%라도 많거든요. 15%인데 조금 많으세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네네. 좀 많으신가 봐요? 투자하시는 네네. 금액들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나노신 소재가 최근에 뭐 현금 배당을 이제 한다는 공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14만 1,500원에 들어가셨다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셨고 거기다가 현금 네. 배당까지 하니까 좀 좋을 거라고 아마 뭐 이거는 판단했을지 아니면 또 이제 이제 뭐 방송을 보고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희가 보는 길게 들고 간다라는 것과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길게라는 건 네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저는 1년도 괜찮고 그냥 앞으로도 그냥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네, 예의자금이라서.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나노신 소재는 지금 네. 이제 이게 1년 정도라는 그 기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수익만 이제 손실을 회복하고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아니라도. 그러면 지금 저는 한 16만 원까지 봤거든요. 16만 원까지 보셨다고요? 우리가 네네. 본 것과 실제로 가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을 이제 매수하고 나서 시간에 대한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15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기간이라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오면 또 빠르게 빠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일단 15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보고 시간 여유 되신다면 가져가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만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네. 지금 비중이 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네.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다음 네. 주부터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가격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올 만한 그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12만 원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네. 눌렸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언제부터라는 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제 예상은 일단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15만 원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15만 원을 네. 그때 저희가 뭐 입대를 안 하고 네, 계속 더 가지고 가면 보유한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시간적인 투자를 감안했을 때 15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만약에 뭐 1년이고 이건 2년이고 상관없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더 가져가시고 뭐 16만 원까지 간다면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5만 원까지 이제 최근에 한 2달 만에 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16만 원, 17만 원까지 난 보려고 이제 더 기다렸단 말이죠. 2달 만에 이제 15만 원 올라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서 1년 동안 계속 15만 원 아래로 밑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때 팔 걸 약간 이런 후회가 들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는 15만 원 정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은 결국 판단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돼요. 저는 네, 15만 원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요. 네, 28,000원 15%요. 28,000원에 15%요. 예, 자,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좀 한 3달 됐어요. 3달 되셨어요? 예, 그럼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안 났어요. 수익이 안 나셨다고요? 예. 오, 그래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오픈에지, 네,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그러니까 3달 되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3달 전에라는 건 한 달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추가 매수 혹시 하신 건 아니죠? 예, 예. 그래요. 자, 일단 화면에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리면 매수하신 가격을 제가 한번 선으로 그어 놨어요. 이 가격대 언제 예. 매수하셨는지. 그런데 아마 좀 헷갈리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28,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제가 잡아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격 근처거든요. 그런데 예. 뒤로 보면은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얼마 전이죠. 지난달이에요. 불과 뭐 1주 정도 전 그때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보면 여기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뭐 이건 떠나서 어쨌든 이건 AI 쪽 이제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실적을 잠깐 보자고요. 2020년도부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적자죠. 2022년도에도 적자고 2023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AI 관련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업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건 맞아요. 근데 예.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있지만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약간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아마 매수가보다 위쪽에서만 빠져나오면 이제 저는 그러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예. 정도를 저는 이제 보는데, 이거는 조금 아래쪽으로 29,000원 정도? 29,000원 정도를 보는데, 다음 주에 반등 줘서 29,000원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 네. 자칫해서 이게 반등 줬는데 좀 기다렸다가 빠져버리면, 이게
뭐 5천 원이라든지 밑으로 또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다음 주에 한 29,000원 선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이 종목은.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전화 어려웠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어렵게 또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제가 상담 잘해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알루코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매수가는 3,800원이요. 3,8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30% 정도 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3,800원이면 요 근래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셨나요? 혹시? 네, 3월 한 20 며칠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갔다가 잠깐 그게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그 네. 배터리 관련주로 매수하신 거죠? 최근에. 뭐 알루미늄. 네, 맞아요. 알루미늄 셰시 네.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네. 이제 배터리 관련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 법안의 수혜주로 또 지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땐 그랬거든요. 아마 그거 말고 이제 그 알루미늄 쪽만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군요. 네. 아, 그래요. 아주 깊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런 네. 거에 뭐 이슈가 좀 있다는 것만 보고. 아, 그 이슈가 지금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알루코가 회사는 이제 주가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막 치는 성향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네. 시원시원하게 치죠. 그죠? 네네. 근데 또 빠질 때도 굉장히 좀 깊게 눌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네. 최근에 올라갔다 그냥 눌러버렸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들의 특징은 매매하는 스타일이 보통 대부분의 수급들이 단기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타를 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알루코도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잠깐 올라갔다 빠졌는데 이때 혹시 매집 분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안 들어보셨어요? 매집과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매집이 이 거래가 좀 이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매수 대비했을 때 매도가 물량들이 별로 안 나온 걸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산이라는 경우 분산은 이제 매수보다 떨어질 때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경우 이걸 분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 매집은 좋은 의미고 분산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알루코는 지금 최근에 좀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횡보 구간이라든지 좀 가격적으로 눌러주는 구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눌러놓고 또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 파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4,000원 정도 잡고 가신다면 다음 반등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으니까 네. 충분히 다음 반등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4,000원에 꼭 나오시면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 정도 네. 시간을 오거나 그렇게 되면 파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너무 열심히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딱 중간중간 네. 체크했다가 3,700원, 8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네. 좀 이제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한국 BNC 네. 예. 매수가는 비중은 하고? 네, 매수가는 7,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좀 넘는 것 같아요. 7,600원에 30%예요? 예.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처음에 네. 회사 이런 거 보고 처음에 샀다가 예, 계속 떨어지길래 네. 조금 더 7,000원 정도로 해서 계속 단가를 낮춘다고 했는데 단가 낮추신 네. 거예요, 이게? 네. 아우, 네. 어떡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그쵸. 한지가. 사고 나서부터 네, 네.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진 거죠. 네. 한국비 네. 이제 아마 뉴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있잖아요. 한국 BNC도 네. 최근에 비만 치료 관련 이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가라는 건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거는 그거 알고 계시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네네. 네, 오른 만큼 네. 떨어질 수밖에 이제 조정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 네. 그러면 아무리 뉴스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가? 만약에 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는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고 방송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네. 올랐다면 그러면 네.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그때 정작 무서워서 매수 못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눌림목이라고 해서. 네. 원래는 네네.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차라리 초기에 막 들어가서 빠르게 네.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눌릴 때는 네.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 아니라 조정의 시작인 거예요. 이럴 때가.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네. 한국 PNC의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강하게 강하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눌러주는 자리가 상승폭의 네. 한 절반 정도는 눌러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근데 네. 거기보다 더 눌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의 절반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이제 6,5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네. 이 가격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더 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최소한 네.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상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 그때는 이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올려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는 네. 있어요. 근데 그 네. 전에 매수하면 너무 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네. 최소한 절반 상승폭의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있죠. 그러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상 빠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반발 매수,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반등을 노리고는 매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너무 일찍 들어가면 이렇게 고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저 알테오젠도 이런 식으로 저 얼마 전에 샀다가 네. 손해 보고 다 손절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PNC도 음.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바로 손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서 방법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최대한 이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샀는데 실패했는데 똑같이 사면 또 실패하는 거죠. 네, 네. 실패했던 걸 내가 안 네.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것도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린 거니까 다음에 네. 이렇게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드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한국 BNC의 경우에는 이대로 좀 네. 떨어지면 5,500원 정도까지는 좀 눌렸다가 여기에서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면 이제 5,500원 위에서도 이제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반등 시에 잘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보는 가격은 일단 7,500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물론 네. 7,500원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 건 이제 7,500원은 네. 최대치로 좀 잡았을 때고 안전하게 네. 빠져나오려면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이 구간이에요. 네네. 네. 이때 반등 주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꼭 수익 내고 나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요? 다음 주에 아니요 추가 매수 말고요. 네.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네. 빠져나오는 방법은 네, 그 7,700원, 800원 그 정도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은 7,700원이요? 지금 7,600원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7,700원이 아니 6천 한 700원 정도, 일단 800원 그러면 정도까지는 좀 급하시. 올라갈 저는 수 그러면 있- 최소한 전 7,000원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7,000원까지는 6,700원 정도에 올라올 수 올라올 있을까요? 거라면 전 7,000원까지는 네. 보셔도 된다는 거죠. 네. 7,000원까지 오는 정도에서 손절하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정도 봐요. 그 그러니까 저한테 정도까지는 물어보신 올라올 수 거니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어. 주쯤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한테 그거 지금- 기다렸다가 네. 그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팔려고 일단 제가 그랬다가 제가 못했거든요.
완벽하게 원하는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이제 네네. 몰아가시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한 가지 말, 저는 다음 주에 올지 다다음 주에 올지 몰라요. 다음 주에 네네네. 뭐 6,700원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올 거라면 아, 7,000원까지 네. 못 올라갈까 이 말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 만약에 어쨌든 저는 네네.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방법을 아, 제시해 드리는 네네.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7,000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GNC 질문인가요? 에너지, 네. 네, 그게 7,200원에 30%예요. 7,200원에 30%요? 예. 자,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아무래도 5일선 계속 타고 네. 가고 그래서 회사도 뭐 실적도 좋고 그래서 네. 뭐 조금 높은 분위기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회사 뭐 성장성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회사의 실적도 좋고 한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회사 실적이 좋다는 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그 전에 데이터 센터 네. 뭐 맞아요. 비상 발전기 네. 수요가 앞으로 계속 뭐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많이 이미 좀 네. 올라왔죠. 저도 네.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항상 얘기를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전력 관련 네.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제 설립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전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이제 관련 이런 GNC 에너지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힘이 좀 필요하죠. 수요도 앞으로 네네.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근데 네.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네. 수주라든지 아니면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계약 기간이 있고 공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GNC 에너지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감이 아.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GNC 에너지는 사실 지난 2020년 이제 2023년도에도 실적은 좋진 않았어요. 네, 그 아, 전년도보다는 네.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테마를 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네.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언제 아. 갑자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모르니까. 네. 밑에서 산 근데 사람들은 조금씩 지금 조금씩 수익이잖아요.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이렇게 그만큼 세다는 뭐, 거예요. 네, 뭐 근데- 상한가 치고 뭐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면 7,000원이라는 가격은 우리가 네.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옷을 판매하는데 하나당 10,000원짜리 옷을 판매를 해요. 이제 티셔츠를 네. 판매를 하는데 이 티셔츠가 10,000원에 판매했을 때 하루에 한 10장 정도가 팔렸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가격을 한번 이제 그 100원을 내린 거죠. 9,900원에 한번 네. 판매를 해보자. 라고 네. 했더니 하루에 10장 팔리던 게 한 100장이 팔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1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되게 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준의 어떤 가격들이 있어요. 비싸고 네. 싸고의 가격. 그러면 7,000원도 지금 위쪽에 있지만 만약에 7,000원이 무너지면 6,000원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전부터 매도가 나올 수도 8,000원대는 있다는 거죠.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터치를 했더라고요. 서로 지금 같이 얘기하면 이제 막 그 내용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결정을 지어드릴게요. 저는 네. 7,000원을 순저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8,500원에서 그냥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7,000원 정도 이제 손절가 잡아놓고 8,500원을 네. 넘어서는 자리에서 단기에 저는 네.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나온시켜요. 라운시큐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은 물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네. 2,600원에 왔습니다. 아, 물타고 해서요. 2,600원. 네. 네. 아, 이거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는지? 처음에는 2,800원?
아. 700원대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아주 막 저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예? 되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군요, 처음부터. 이게 예. 지금 보면 뭐 6,000원, 5,000원에 매수해서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딱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50%면 꽤 많네요, 비중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하고 예. 나서 주가가 빠지면 보통 추가 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예. 물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추가 매수라는 건 이제 너무 일찍 하는 건 이제 그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비중만 늘어나고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 정작 중요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전에 추가 매수를 다 해버리면 나중에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중요할 예. 때. 근데 라운시큐어는 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이 기업은 일단 보안 쪽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 희한하게 이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어떤 뭐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 쪽에 어떤 보안 체계가 또 뚫렸다. 뭐 이런 이슈 있잖아요. 정부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의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라운시큐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블록체인 정보가 관련해서 이제 뚫렸니. 올라갔죠, 최근에.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저는 주가가 지금 되게 싼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들어요, 기다리기까지가. 그래서 이 회사는 저는 2,800원 오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올라올 때 반등 폭은 좀 빠르게 올라와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2,800원 기억하셨다가 반등 줬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손절면은 저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할 거라면 애초에 추가 매수 자체를 안 했어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비중을 넣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손절은 지금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2,800원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파세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저희가 강연의 일정들이 있는데요. 잠시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확인하셨나요? 각각 멘토님들께서 강연을 진행하는 그 지역들이 다릅니다. 저는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노원 쪽에서 1시부터 3시입니다. 그리고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천안축구센터에서 본관동이죠. 거기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히는 부분들, 항상 실수를 반복하거나 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구나. 이 부분은 좀만 더 개선하면 분명히 실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어떤 업종 이런 것들 봐야 되는지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실제로 와서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막혔던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뚫리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연에는 이제 시간 되신다면 꼭 한 번쯤은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후 1시부터 노원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도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고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하는 이 방송 내용은 주말 동안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 재료들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청하신 분들은 뭐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고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녁 10시에 바로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요일 날 저는 또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의 일정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매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오셈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680원에 10%예. 16,680원이요? 네. 10%요?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샀어요. 이거 왜 그때 사셨어요, 이거를? 제가 일을 하다가 이게 네. 좀 쉴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식 이거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때 봤을 때 이것도 물론 제 잘못이지만은 네. 네오셈이 좋다고 한참 뜨고 이게 막 이게 상담이 이게 추천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저거 한번 사봐 이래갖고 막 금방 먹고 나오겠다 싶어갖고 이랬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제가 금방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주식으로 이 주식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솔직히 뭐 10만 원, 20만 원 수익을 위해서 주식 매수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매수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매수하고 나서 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치면 뭐 며칠 안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기에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너무 빨리 그래서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매수하게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올라가면 팔아야지 생각했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커지면 여기서 이거 돈 벌려고 했다가 돈을 또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또 답답해요. 그죠? 네, 손절이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 추천을 하고 이제 뉴스에서든지 막 이제 찾아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오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네, 한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되게 많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이제 이 종목이 좋구나.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봤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이미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네.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절대.
네. 그때 뭐 매수 안 했는데 더 뭐 올라갔다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매수 이런 시기에서 이제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이럴 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는 건 이건 일종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셈은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앞으로 뭐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먼저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를 이제 그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네오셈은 12,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 시에 사실 저는 높게 봐도 16,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저는 15,500원 정도로의 가 적절할 것 같아요. 빠져나오는 가격으로. 그래서 예, 저는 예. 12,000원 손절가, 그 다음에 15,500원 목표가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가지고 가격 좀 낮추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사는 건 저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요것만 가지고 왜냐면요, 이제 15,500원 선만. 평소에 차트를 혹시 그 차트 좀 보실 줄 아세요? 차트를 제가 네. 보기는 보는데 이 방송에서 이거 좋다고 추천 나오는 왜냐면 거는 이걸 추천이라는 안 보고 그냥 거 사는 거예요. 추천이 나왔어도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네,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천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뭐 앞으로 방송에서 이것도 추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흐름을 잘 보면 그동안 주가가 네.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에 올라갔었죠. 그죠? 이거 일종의 네.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네.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과 네. 저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위험 신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를 추가 매수 더하면 이건 좋은 걸까요? 예. 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추가 매수 없이 가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에코프로 HN을 아, 네. 네, 9만 140원 제가 매수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9만 140원이요? 예. 아, 예. 이거 왜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참, 아, 네. 왜냐면 평소에 제가 방송하는 거 혹시 많이 보시나요? 가끔가다 봤습니다. 가끔 보시죠. 꾸준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딱 이제 가끔 보신다면 그때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에코프로 HN도 그렇지만 이제 반등 나왔을 때도 이거는 탈출을 해야지 매수를 예, 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이 지금 에코프로 HN도 그렇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예. 2차 전지 쪽.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안 좋아요, 예,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 지금 어제 미국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새벽에 하락으로 끝났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계속 막 신저가를 치려고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뭐 금양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유일해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예. 테슬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테슬라가 뭐 파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테슬라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업계에서 전기차 업계에서 1위로 이제 테슬라 제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저가. 네, 가격으로 지금 이제 치고 받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국내 뭐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중국의 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차량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예. 어제 3% 정도가 밀렸어요. 근데 시간 외에서 우리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3% 정도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차 쪽 월요일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른 의미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로보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그 뉴스 보면 이제 아마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테슬라에서 예. 로보택시 이제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인 근데 그 택시에 에코프로의 대한 얘기인 거고. 저기 뭐 또 친환경 기업이라 네. 해가지고 아, 그거는 원래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관련 종목들은 친환경.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갈 때 따라 붙긴 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그나마 조금은 이제 나을 수 있는데 기다리신다면 매수가 이 부근에서 또는 이제 좀 기다리신다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0% 정도까지 매수를 하셨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좀 한 번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안타까운 거고. 에코프로 H체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위쪽으로 9만 원 있죠. 매수한 가격이 9만 140원이잖아요. 9만 원까지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떨어졌을 때 팔기엔 좀 아쉽다는 거죠. 너무. 네. 이제 와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비중도 많았고 손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좀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기다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보통 조금 더 매수를 만약에 처음에 10% 정도 하셨다면 밑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좀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건데. 다음에 진짜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음에 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 기다리셨다가 꼭 9만 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황명호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가셨나요? 예, 모비스 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모비스. 어떻게 되시죠? 다 15%입니다. 2,050원에. 2,050원에 15%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자, 봅시다. 장이 안 2,050원이면 좋아가지고 쭉 빠지. 네? 뭐라고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 자, 그렇죠. 뭐 시장이 뭐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빠져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 좀 올라갔던 부분이 상승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떠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모비스 전자는 지난 이제 2023년도 초에 저점 찍고 나서 이 3,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점이 1,200원대였어요. 그리고 네, 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려 있는 자리가 지금 2,000원 정도 구간인데요. 예. 맞아요. 물론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관심도 좀 떨어져 있어요. 관심. 예. 네. 예.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2020을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방송 잘 안 보시는군요. 네. 아니요, 보긴 보는데. 네. 그게 뜨면 그냥 보시죠. 가끔가다 보니까요. 네. 앞에 20은 뭐냐면 이제 꼭 기억하세요. 앞에 20은 거래량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예, 거래량. 양. 그리고 뒤에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요. 네. 예. 그래서 앞에 20 거래량은 얼마 기준이냐면 20만 주입니다. 20만 주요. 네, 일평균 거래량 20만 주. 그 그다음에 정도면 됐잖아요. 네, 뒤에 20 거래 대금은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20억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 대금 20억 이상.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매매를 하셔야 고생을 덜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모비스 전자는 이제 그렇잖아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미달돼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한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2,05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아마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이런 거 보셨을걸요? 팍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너무 빨리 갔다가 너무 이거는 빨리 거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팔 때는 이제 2,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예. 2,000원 정도 이제 반등 주면 그때부터 2,1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예, 예, 네, 예. 걸어두고 나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팔아야 아, 돼요. 뭐 가려나라고요? 네, 맞아요. 예. 이거 계속 이제 어쨌든 보면은 주가가 2,000원 정도 왔을 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어느 순간 탁 그죠. 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못 보면 아, 못 예.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이거는 빠르더라고요. 네, 2,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2,100원에 걸어 놓으시면 아마 팔릴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예.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정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OCI 홀딩스고요. 네. 11만 6,200원에 30%예요. 11만 6,500원이에요? 6,200원이요. 아, 그래요. 네. 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됐고요. 아, 2년 가까이 되셨어요? 1월 달에 제가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이제 손실 조금 보고 네. 20% 팔고 남은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때 그 딱 왔을 때 못 팔았네요. 그죠? 네, 다 안 팔아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그때는 더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잘 못 파는데 이게 더 갔으면은 와 그때 만약에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 게 아까웠을 거예요. 아, 판 것도 아까웠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냥 다 갖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빠지고 나니까 아 다 팔 걸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OCI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있죠. 태양광 쪽 네, 회사, 네. 회사인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광 업황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어때 보이세요?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네. 충분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좋다고 하는데라는 것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태양광이라는 건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연적인 제약이 네.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이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죠? 네. 뭐 다른 쪽으로 네. 화석 에너지 우리가 기름을 뭐 석탄으로 해서 막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추진 중인 하나의 그 사업 분야이긴 한데요. 문제는 네. 뭐냐면 이건 이제 그 태양광 쪽은 지금 어느 이제 시장을 지금 거의 중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대부분 막 파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이제 버티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인플레 법안 발의가 됐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제 힘든 이유가 중국에서 이 저가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네. 지금 난리가 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태양광 너무 물량들을 많이 저가로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교란한다.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업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그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이제 스토리를 알고 가시면 대응하기가 좀 네. 좋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네. 이제 이게 정책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제 방향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이 기업은 팔지 마시고요. 네. 에너지 관련 쪽은 앞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또 11만 5천 원 위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번에는 네. 12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냥 파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저는 12만 원을 최종적인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네.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1시에 저는 이제 노원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바로 출발할 건데 노원 강연회장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천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